어린 왕자, 지은이 앙투안드 생택쥐페리, 옹기니 이정서, 편행곶 세움 출판사.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함을 슬프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이자 비행사였던 앙투안드 생택쥐페리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 어린 왕자의 착한 호기심과 아픈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신비로운 교훈을 품고 있는 어린 왕자의 세계로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내가 6살이었을 때 보아뱀이 커다란 코끼리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보아뱀을 모자로 보고 그림 대신 지리나 역사, 수학, 문법을 공부하라고 충고했지요. 그 후로 나는 하가라는 굉장한 직업 대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와 진실 어린 대화를 나누는 법 없이 지내오다 6년 전 사하라 사막 위에서 비행기가 고장나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녀 작은 목소리가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고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의 별에 씨앗이 하나 날아와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본 왕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저는 해와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꽃은 까다로웠지만 어린 왕자는 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람막이를 좀 해주시겠어요? 당신 별은 너무 춥네요. 꽃은 어린 왕자가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그 후로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면서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던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깨끗이 한 뒤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요리글을 씌워줄 준비를 할 때 울음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잘 있어.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 꼭 행복해야 해. 떠나기로 결정했잖아. 어서 가. 꽃은 왕자를 재촉했습니다. 도도한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꽃을 판단해야만 했는데 속임수 뒤에 숨어있는 다정함을 꿰뚫어 봤어야 했어. 나는 꽃을 사랑하는 법을 알기엔 너무 어렸어. 어린 왕자는 철새들에게 줄을 매달아 별들을 여행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별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는 왕이 있었습니다. 장하, 해가 지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명령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저녁 7시 40분쯤에 짐이 명령하면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지루해진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하자 왕은 어린 왕자를 법무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엔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남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만약 내가 너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별에는 교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아, 저기 나를 찬미해줄 사람이 찾아오는군.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때 경례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난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부자고 또 제일 똑똑하지. 어때? 날 찬미해줘. 근데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고는 그 별을 떠났습니다. 다음 별에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면서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이상한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네 번째 별에서 계산을 하느라 바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게으른 뱅이들은 별을 보고 몽상이나 하지만 난 별들을 관리하지. 5억 162만 2731개. 나는 진지하고 정확해. 별들을 세어서 뭘 해요? 별을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다른 별을 또 살 수 있지. 누가 그걸 발견하면 말이야. 꽃을 가졌다면 따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당신은 별을 딸 수 없잖아요. 사업가는 별의 숫자를 써서 은행에 넣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어른들은 정말 특이하단 말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 별로 향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가 사는 작은 별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지기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지요. 그 별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그곳을 축복받은 별로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지리학자가 사는 별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그의 별에 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어떤 별을 찾아가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마침내 7번째 지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뱀을 만났고 뱀은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이 그리워지면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는 사막의 꽃과 높은 산의 메아리를 지나 장미가 가득한 정원에 도착해 울고 말했습니다. 그를 부자라고 믿게 했던 유일한 꽃이 사실 평범한 한 송이의 장미일 뿐이고 그가 가진 세계의 화산으로는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놀자고 말을 건네자 여우는 길들을 잇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 왕자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온 세상에서 유일한 게 되는 거지. 나를 길들여 주겠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우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비밀을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걸 몰라.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을 위해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득한 정원으로 가서 수많은 장미꽃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답니다. 나의 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희들과 똑같이 생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 장미를 위해 내가 들인 시간이 있어서야. 내가 길들인 것에는 책임이 있어 라고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철도의 전철씨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특급 열차에 황급히 타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자신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알 뿐이고 그래서 그들의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알약을 파는 장사꾼을 만났을 때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물 마실 시간을 절약해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면 나라면 아주 천천히 세무량에 걸을 텐데. 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함께 우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그래, 집이건 별이던 사막이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사람들이 찾는 것은 한 송이 장미나 물 약간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 눈은 보지를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왕자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밤에 당신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별들 가운데 하나에서 웃고 있으면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당신은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되는 거지. 당신은 언제까지나 내 친구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알잖아. 나는 내 꽃에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온 지 1년째 되는 날 밤 뱀의 도움을 받아 자기 별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난 지 벌써 6해나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를 위해서 그려준 부리만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아서 양이 장미를 먹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양이 장미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우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양이 꽃을 먹는지 안 먹는지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사막 위에 별이 떠오른다면 혹시 그곳을 지난다면 잠깐 별 밑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때 만약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아이가 웃고 있고 금색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애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세요. 내가 마냥 슬퍼하지 않도록 말입니다.